오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일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동부에 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최근 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또 출몰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이 코네티컷 이 주들에서 밤에 하늘에 드론이 이렇게 또 떠다닌다라는 그런 신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드론이 무슨 드론인지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는 지금 이제 부족한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전에 들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FBI한테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지금 추가 조사를 이렇게 또 요청을 한 상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밤하늘에 드론이 이렇게 또 떠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DJI 드론이라든지 이런 이제 조그만 드론 같다고 하면은 뭐 눈에도 잘 안 보일 뿐더러, 그리고 이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거는 그냥 이제 조그만 드론이구나, 지금 뭐 영상 촬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또 뭐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냐면은 그 드론의 크기가 자동차만 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커다란 이 드론이 밤하늘에 이렇게 또 떠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거 UFO 아니냐? 아니 이거 무슨 드론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다란 게 지금 날아다니고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신고를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드론에 대한 그런 상세한 뭐 설명 같은 것들이나 이게 무슨 드론인지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며칠째 계속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아니 밤하늘에 드론이 떠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뉴스를 이 기사를 이렇게 또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커다랗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 취미 그런 이제 조그만 드론이 아니래요. 뭐 요만한 거나 요만한 것이 아니라 거의 자동차 크기만한 그런 이제 드론이 이렇게 또 떠다니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고 신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미국 이 국토안보부 이 장관도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전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드론이 이 목격이 됐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장관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FAA 있지 않습니까? 연방항공청에서 야간 비행 규정이 이제 조금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이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코네티컷이나 이 뉴저지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정치인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정체도 알 수 없는 굉장히 커다란 이 드론이 이렇게 또 날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빨리 격추를 해라 라고 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도 이 트럼프 이 대통령 이제 당선인도 나와가지고 이거 드론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또 목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정부에서 제대로 된 그 정보를 지금 뭐 밝히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또 이 정부를 비판을 하면서 그 드론을 격추를 해라.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격추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또 촉구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FBI랑 그리고 국토안보부에서는 이 드론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황이 이제 포착이 되지 않았다. 이 드론을 격추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드론이 이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 그냥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는데 격추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드론이 외국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정황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극도로 예민한 것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런 뭐 비행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들이 이렇게 또 날아다니거나 뭐 헬리콥터 이렇게 날아다닐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거 뭐 UFO나 뭐 이상
이상한 뭐 드론 같은데라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렇게 뭐 격추를 하라 말아라 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뭐 뉴저지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뉴욕, 필라델피아, 메릴랜드 이 동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이 드론이 지금 목격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이 이 미국에 있는 중요 그 기반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전력 시설이라든지 뭐 군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자원 그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 이제 위에 이렇게 또 떠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한 3천여 개의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도 정부한테 이거 확실히 무엇인지 밝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한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드론을 이렇게 또 격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또 불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드론이 뭐 군기지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격추를 할 수가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드론이 이 군기지가 아니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렇게 또 날리고 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 불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격추를 시키는 것이 이제 불법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데 격추를 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가지고 뭐 동부 지역에서 뭐 드론이 계속 이렇게 또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이 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밝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하네요. 과연 이게 무슨 드론인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뭐 어쩌면은 거기에 있는 어느 이제 드론 업체에서 뭐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론을 야간에 이렇게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미 정부에서 뭐 비밀리에 이런 이제 드론을 이렇게 또 이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외계에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UFO를 이렇게 또 이 날아다니는 것을 드론으로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뉴스에 나오겠죠. 뉴스에 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또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샌프란시스코 이제 남쪽으로 한 90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해가지고 4명의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샌프란시스코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뭐 스코츠 밸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차가 뒤집히고 전선이 끊기는 등 피해가 이렇게 또 많았었다. 그리고 이 중에 4명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고, 그 중에 2명은 병원에 이렇게 또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도 토네이도 경보를 이렇게 또 받았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한 6시쯤에 샌프란시스코에도 이제 토네이도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경보를 이렇게 또 받았대요. 굉장히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샌프란시스코의 지역 이 위쪽에서 이 오레곤 그 근처에서 7.0의 지진이 이렇게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막 워닝 뜨고 아마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그때 현대 뭐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또 한다고 소노마 레이스웨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저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차도 이렇게 또 흔들리는 것을 이렇게 또 감지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 워닝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토네이도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서 또 워닝이 이렇게 또 발송이 되다 보니까 어제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주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이 토네이도는 60마일까지 바람이 이렇게 또 부는 등 좀 강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나무들이 쓰러지고 뭐 차가 뒤집히고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이 전선이 이렇게 또 끊어지게 되면서 이 주변에 있었던 5만여 가구에 이 정전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 토네이도 경보가 2005년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발생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한참 동안 이제 토네이도 경보가 이렇게 또 없었는데 이렇게 또 토네이도 경보가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일어나지 않다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형상들, 이런 이제 자연재해들은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뭐 파리 협약에서도 뭐 탈퇴를 한다고 하고 뭐 기름은 막 쓰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쓰고 뭐 지구를 더 이렇게 더 더럽힌다고 하면은 뭐 지구 온난화 같은 것들은 더 급격하게 이렇게 또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이게 이 미국인들의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랑 그리고 이 ABC 뉴스 채널이랑 이제 별로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ABC 뉴스 채널에서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의 기소권이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뉴스를 이렇게 또 내보냈었는데, 그때 이 뉴스를 내보냈어서 그 당시에 진 캐롤이랑 이렇게 법정 다툼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가 진 캐롤이 트럼프한테 성추행을 이렇게 또 당했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법적 소송이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ABC 뉴스 채널에서는 트럼프가 진 캐롤을 성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레이프를 했다, 강간을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이렇게 또 내보내다 보니까 이거는 디페메이션이다, 이거는 명예실추이다, 명예훼손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트럼프가 ABC 뉴스 채널 상대로 이렇게 또 소송을 걸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지금 합의를 봤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ABC 뉴스 채널에서는 트럼프한테 1,500만 달러를 이렇게 또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이제 도서관을 이렇게 또 건립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 건립 기금 1,500만 달러를 트럼프 측에 이렇게 또 전하기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1,500만 달러 중에서 100만 달러 정도는 그 변호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법률 비용으로 이렇게 또 지급이 될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ABC 뉴스 채널에서는 그때 이 ABC 뉴스에서 트럼프가 이 강간 혐의로 지금 뭐 법정 다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오보를 낸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미안하다라는 그런 이제 사과 이제 기사를 이렇게 또 낼 거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트럼프가 강간 혐의로 책임이 인정됐다라고 이제 오보를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트럼프가 강간범이 이렇게 또 됐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강간범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그때 이제 재판에 이렇게 또 판결이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때 뭐 성추행이랑 그리고 이제 명예훼손으로 진 캐롤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소송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벌금이 뭐 500만 달러 나오고 그럼 뭐 8천 몇백만 달러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강간 혐의는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간범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간이라는 그 이제 뉴욕 법에 따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좁은 의미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욕 법이 아니라 이제 다른 주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트럼프가 한 짓이 강간일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뉴욕 법원에서 이렇게 또 판결이 나온 것은 이제 강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ABC 뉴스 채널에서 잘못 보도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법적인 그 좁은 견해로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 이 법에서만 본다고 하면은 강간이 아니기는 아니지만 넓은 범위에서 본다고 하면은 강간은 맞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ABC 뉴스 채널에서는 이제 트럼프 이 도서관에 이렇게 또 건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1,500만 달러를 어쨌든 뭐 지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진짜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그 악재가 많았거든요. 악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리고 기소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랬는데, 야, 그런데 이런 뭐 기소권들도 지금 이제 다 사라지게 생겼거든요.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셀프 사면을 하겠지. 안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트럼프는 진짜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싫어하기는 싫어하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리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리아 독재 정권에 이렇게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알사드가 이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렇게 또 망명을 간 뒤로 이제 반군이 지금 시리아를 이렇게 또 점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UN 특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시리아는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리아에 내려진 그 수많은 제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재들을 신속히 빨리 해제해 달라
라고 이렇게 또 유엔 특사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리아에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또 들어서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재 같은 것들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시리아도 이제 국제 사회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나라로 이제 건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시리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막 국제 정권이 이렇게 또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막 이 내전이 지금 뭐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아직도 좀 이제 불안 요소가 남아있기는 남아있다. 이제 앞으로 이 시리아의 이 정치적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거를 좀 이제 잘 봐야 하기는 하는데, 제발 좀 잘 좀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어쨌든 간에 시리아가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렇게 또 들어서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빨리 신속히 해제하는 게 우선 급선무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G7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시리아가 시리아 주도적으로 남의 나라가 이렇게 간섭을 하지 않고 시리아가 이제 주도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또 변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이제 알아서 해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은 뭐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시리아 그 국민들도 이제 알 거예요. 독재 정권이 얼마나 나쁜 정권이었는지 그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시리아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올바른 그런 이제 정권을 이렇게 또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민주주의로 이렇게 또 수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반군이 시리아 정권을 이렇게 또 수립을 하게 되면서 올바르게 이렇게 또 되도록 시리아가 알아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또 G7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임시 정부는 내년 3월 달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고, 아마도 이제 내년 3월 달 이전에 제대로 된 이제 정부가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다시 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 시리아, 이 다마스커스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혼란이 이렇게 또 겪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다 이제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다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사들은 지금 혁명이 지금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리아에 이제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거들을 이렇게 또 보니까 빨리 이제 북한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이 독재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한국이랑 좀 빨리 좀 통일이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김정은 야, 이거 어떻게 3대 세습까지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있는지, 야, 진짜 이 북한 사람들은 참 얼마나 억압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것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반군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북한의 그 독재 정권을 좀 이제 빨리 좀 없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런 뭐 시리아 이런 사태를 이렇게 또 보니까 또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 CEO가 이렇게 또 암살된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가 이제 암살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총을 쏴가지고. 그리고 그 암살범은 이 미국의 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암살을 이렇게 또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과도한 이윤을 이렇게 또 추구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성명을 내면서 글을 어디다 이렇게 또 적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암살을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루이지 만조네랑 지금 공감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루이지 만조네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가입자도 아니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냥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큰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미국 내에서 1위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의료보험 업계에서. 그래가지고 그 CEO를 이렇게 또 암살을 한 것 같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그 의료 시스템을 본다고 하면은 민간 보험 업계나 그리고 그 병원 의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의료 제공자들이랑 갈등이 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보험업계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돈을 조금 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이나 뭐 이런 이제 병원들에서는 이제 돈을 더 이렇게 또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낀 이 소비자들이 가장 피해를 이렇게 또 많이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이제 평균 의료보험 이 1년에 내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사람당 12,000달러 가량을 이렇게 또 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의료보험비들이랑 그리고 의료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가는 금액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년에 한 사람당 12,000달러를 낸대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 의료 서비스는 60위이다. 60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의료보험비로 이제 가장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바로 이제 미국인인데 1위라고 한다고요.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1위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의 이 의료 서비스는 60위.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 의료보험 회사들이 있다. 라고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1인당 이 연간 의료 비용이 12,000달러라는 게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해가지고 50%나 높은 비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미국인들이 보험회사에다가 지금 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그 보험회사들은 그 수많은 돈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면서 이 병원들에다가는 이제 조금 주고 이제 자신들이 많이 챙기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루이지 만조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루이지 만조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인들이 이 병원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그 의료비를 이렇게 또 체납을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납을 한 게 2천억 달러나 된다고 해요. 200 빌리언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천만 명 가량이 이 의료비 체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비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서 한 번 아파가지고 만약에 이 의료보험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개작살 납니다. 그냥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이제 가지려고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이 중간에 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도 아니고 이제 노년층들 아니야. 중간에 낀 사람들은 이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갖기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갖게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개인으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들려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 회사들에서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회사에 웬만하면은 붙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험 회사들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클레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CT 촬영 같은 것들이나 MRI 같은 것들이나 특히 MRI 있지 않습니까? MRI 촬영이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MRI 촬영 대신에 CT 촬영을 해라라고 이렇게 권장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싼 거 대신 이제 조금 더 싼 거 해라. 뭐 CT 촬영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 찍어라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클레임이 들어온 것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거부를 하거나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들이 아니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너 보험회사들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돈 낸 것에 비해 가지고 내가 이 의료 서비스들을 이제 받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루이지 만조네가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를 이렇게 또 암살을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루이지 만조네를 지금 옹호를 하고 있다고요. CEO가 이렇게 또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고 이 루이지 만조네에 대해서 지금 옹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이지 만조네는 의인이다. 루이지 만조네는 암살범이 아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를 단지 해준 것 뿐이다. 라고 얘기까지 그런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변화가 아마도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정치계에서도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좀 이제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게 그냥 한나 그 암살 사건이 아니라 이 미국에 있는 그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썩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느 이 미국인이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암살까지 이렇게 또 벌이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미국 정치계에서도 이 의료 시스템 이제 개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이 미국에 있는 이 의료 시스템을 이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아마도 이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의원들에서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묻히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한테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불법 이민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료보험 아니야. 의료보험은 우리의 위협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불법 이민자들한테 시선이 쏠리도록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많은 국민들이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만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입법 절차를 이렇게 또 바꾸면서 이 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또 바꾸기 위해 가지고 입법 조치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그런데 현재 이 미국이 정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의료 시스템 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 루이지 만존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공감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트럼프를 뽑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모든 이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한테 이제 다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들을 먼저 다 이렇게 또 추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이렇게 또 해결을 이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4년 뒤에 뭐 다른 정권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지금 이 불법 이민자들을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추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또 낳은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을 본다고 하면은 합법적인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1기 때도 이 불법 이민자들 굉장히 많이 추방을 했는데, 그때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또 헤어지게 되면서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생기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보내버리면 된다. 이 불법 이민자가 이제 부모라고 한다고 하면은 합법적인 이 시민권을 가진 이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 같이 싸잡아가지고 이 추방을 시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벌스라이트 시티즌십 있지 않습니까? 출생지 이제 시민권 이렇게 또 부여하는 거, 이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 폐지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뭐 관광 비자로 이렇게 또 미국에 들어오거나 이제 불법 이민자로 미국에 있으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은 부모가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민권을 부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아마도 굉장히 많은 시민권자들이 이 트럼프 정권 하에 이제 어린아이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추방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랑 함께 말이죠. 이거 참, 뭐, 당연히 불법 이민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맞기는 맞지만, 출생 그 시민권, 그거 이제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폐지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시민권을 받은 이런 미국인들, 이 미국인 이제 어린 아이들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런지, 이게 좀, 많은 혼란을 이렇게 또 야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법과 이 규칙을 준수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우선 이 불법 이민자들, 이제 범죄를 저지른 그 불법 이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불법 이민자들을 먼저 대규모 추방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에는 그냥 이제 불법 이민자들, 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학생들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또 왔는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학교를 제대로 가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불법 이민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마 다 추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로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자녀가 시민권자인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싸잡아다가 다 추방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뉴스도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이렇게 또 당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이제 180일 내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을 이렇게 또 내려야
내려야 하거든요. 네, 내려야 하는데 아마 이제 수개월에 이렇게 또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에 두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 60일 정도가 이렇게 또 걸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 90일 정도가 이렇게 또 걸렸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해본 그런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란죄로 지금 조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찰이 소환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소환장을 보내가지고 검찰에 들어와라, 조사를 받을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그 소환장에 대해 가지고 불응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도 있고 권력 남용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 권리 방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건들이 돼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환에 불응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소환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받으라. 라고 이 소환장을 계속 이제 보낼 그런 계획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야당에서는 탄핵이 우선됐기 때문에 빨리 이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빨리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재명 이 야권 이제 대표죠. 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국정 이 안정화를 이렇게 또 위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또 탄핵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덕수 총리도 뭐 탄핵이 다시 된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재명 대표는 나와가지고 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이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또 탄핵을 하는 것은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를 빨리 처리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자신이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손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이제 검찰에서는 국방부 장관, 뭐 경찰청장 그러면서 뭐 또 다른 고위 관계자 이제 4명을 지금 이렇게 또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도 내란죄 및 반역 혐의로 면책되지는 않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환장을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이제 들어와라라고 했는데 이 윤 대통령은 지금 불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길게 이렇게 또 늘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이 LA 근처에 있는 이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5번 프리웨이에서 좀 굉장히 커다란 사고가 이렇게 또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LA에서 굉장히 커다란 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또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 11시 51분쯤에 뭐 거의 뭐 새벽 다음 일요일로 이렇게 또 넘어가려고 하는 그 시각에 LA 그 파코이마 지역 이 5번 프리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네요. 뭐 차량이 뭐 전복이 되고 그리고 10명의 이 부상자가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10명의 이제 부상자 중에 이제 4명은 좀 이제 중상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병원에 이렇게 또 실려가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여러 대가 이렇게 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10명 정도 이제 부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대가 이렇게 또 부딪혔는데 그 중에 한 차는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또 파손이 돼가지고 뒤집히다 보니까 이 프리웨이가 이제 폐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폐쇄가 돼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교통 체증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교통사고가 이 음주운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인지는 아직은 모른다고 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밤에는 운전할 때는 항상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 주말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또라이들이 이렇게 또 많기 때문에 미친 듯이 막 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밤에 운전할 때는 좀 피하면서 이렇게 조심히 운전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타코 트럭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LA 선셋 굉장히 유명한 그 스트릿이죠. 선셋 그 스트릿에 어느 이제 타코 트럭이 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맨날 이 타코 트럭이 운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해요.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이 타코 트럭의 이름은 그라시아스 엘 세뇨르라고 하는 타코 트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트럭이 항상 이 유럽 그 스트릿에서 이 돈을 이렇게 또 넣어가면서 이 운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유로 스트릿을 본다고 하면은 그 바로 앞에 랄프스 이 마켓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랄프스 이 마켓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그라시아스 이 세뇨르 타코 트럭에 대고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켜라, 빨리 철수를 해라 라고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철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법적 대응까지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타코 트럭이 결국에는 뭐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옮겨가가지고 다른 데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선셋 스트릿이 굉장히 그 유동인구가 이렇게 또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옮겨지다 보니까 매출이 한 20%가 이렇게 또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 누구한테도 이제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내가 이제 동전 넣어가면서까지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를 이렇게 또 철수하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이제 부당한 것 같다라고 이 타코 트럭 측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랄프스 이 측에서는 이 타코 트럭이 거기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이렇게 또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랄프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상권들도 너 이제 타코 트럭 때문에 우리 주변 상권에 악영향을 이렇게 또 끼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옮겼다고는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둘로 나뉘어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타코 트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또 제공을 받으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왜 철수를 하라고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랄프 측에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그에 반해 가지고 특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그리고 그 상권 그 주인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코 트럭 같은 너네는 뭐 렌트비 같은 것들도 내지도 않고 그냥 차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상권을 어지럽히는 것은 이거 무임승차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둘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되거든요. 뭐 저 같은 뭐 소비자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길거리 가면서 이런 뭐 푸드 트럭이 있고 이제 맛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면은 소비자로서는 이제 선택권이 많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가게 주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 진짜 짜증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가게를 이렇게 또 하나 차리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선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고 거기에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텍스도 많이 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낼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그런데 푸드 트럭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돈 내는 게 굉장히 이제 적게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게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이제 억울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랄프스 이 마켓이 이 슈퍼마켓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음식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팔거든요. 뭐 통닭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레드 투 잇 그 음식들을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그런데 이 랄프스 앞에 이런 뭐 타코 트럭이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 랄프스 들어가서 이제 먹는 거 대신에 이 타코 트럭에 가서 이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에 이제 방해가 된다라고도 이렇게 또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둘 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죠. 이제 내일이면 이렇게 또 다음 주가 이렇게 또 되면서 다음 주에 FOMC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면서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아마 이제 내리기로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연준에서는 벌써 올해 들어가지고 2차례, 2차례 이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0.5% 빅 스텝으로 이렇게 또 금리 인하를 했고, 그리고 저번에 이렇게 또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베이비 스텝으로 0.25%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잡힌 상태거든요.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도 금리 인하 0.25%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이 올해는 이렇게 금리 인하를 이제 빠르게 단행을 하긴 했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덜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기 전까지는 내년에 금리 인하 하는 것을 한 4차례 정도 이제 할 것이다. 4차례에서 한 5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빠르게 할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로 이렇게 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미국은 내년에 금리 인하 하는 거 2차례에서 3차례밖에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여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라고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를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리 인하 하는 것을 4차례에서 5차례가 아니라 2차례에서 3차례밖에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미국을 잘 좀 이끌어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좀 이제 많은 걱정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바이든 대통령 정권이 이렇게 또 들어서게 되면서 가장 이제 문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이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을 지금 트럼프가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아직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이제 권한을 이렇게 또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취임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트럼프가 취임식을 한 다음에 어떻게 흘러갈려는지 계속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이 소셜 세큐리티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에서 소셜 세큐리티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또 받는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을 수 있는 그 나이를 지금 점차 올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것과 이제 맞물려가지고 지금 이 은퇴 연령을 계속 이렇게 또 늘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1958년생 이 노인분들은 66세에 완전 은퇴 연령에 이렇게 또 도달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1960년대 이후로 이렇게 또 태어나신 분들은 완전 은퇴 연령은 70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소셜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부터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62세부터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그 금액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세까지 이렇게 또 기다린다고 하면은 70세부터 이렇게 또 받는 그 은퇴 연금은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완전 은퇴 그 연령이 계속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좀 이제 여유롭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70세까지 가서 이렇게 또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빨리 받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세 전에 이렇게 꼴까닥 하면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은 기다려도 상관은 없긴 없지만 조금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나이 되면 바로 받는 게 좋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비만율 있지 않습니까? 비만율이 10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 비만율이 46%에서 45.6%로 지금 내려갔다. 0.4%가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비만율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10년 만에 지금 내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아니 미국의 비만율이 46%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절반가량은 돼지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미국은 이 뚱재지들이 이렇게 또 많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느꼈으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지금 비만율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특히 이런 뭐 노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60, 70대 분들이 지금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지금 이 비만율이 이렇게 또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비만율을 이렇게 또 감소를 시키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특히 이제 미국에 이제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젬픽이나 위고비나 이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만을 이렇게 또 줄여주는 뭐 체중 감량 그 약을 이렇게 또 맞다 보니까 이 체중 감량이 확실히 더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만율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항상 집에만 있지 않았었습니까? 밖에 나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집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렇게 비만이 더 많이 이렇게 또 되면서 비만율이 이렇게 또 올랐었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렇게 또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또 활동을 이렇게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비만율이 그것 때문에도 조금 더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비만이 뭐 만병의 요인이지 않습니까? 특히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비만에서부터 이렇게 또 오기 때문에 이 비만 관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비만 관리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 있지 않습니까? 이 밥을 먹는 거에 좀 이제 중요시 이렇게 또 하면서 식습관을 잘 이렇게 또 하면서 운동과 잘 병행을 하면서 살을 이렇게 또 빼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뭐 다 아는 것이긴 다 아는 것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렇게 또 맞아가면서까지 살을 이렇게 또 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주사가 진짜 잘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비만율이 10년 만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